여러분의 디지털 비서가 그냥 명령에 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처럼 화면을 보고 앱을 막 조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해 보셨나요? 이게 바로 AI 비서 기술의 다음 개척지, 다음 단계거든요. 오늘 바로 이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한 놀라운 논문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음성 비서한테 날씨 물어보고 알람 맞추는 건 되잖아요. 근데 여러 앱을 막 넘나들면서 복잡한 작업을 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이메일 첨부 파일 다운받아서 클라우드 특정 폴더에 저장하고 동료한테 메시지로 링크 보내줘 같은 거요. 도대체 왜 이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디지털 세계를 자동화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부터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UI 비너스 1.5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엔 이 똑똑한 에이전트가 도대체 어떻게 학습하고 실제 성능은 어떤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이 기술이 우리한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같이 한번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진정한 자동화를 위해서 풀어야 할 기술적인 숙제, 과연 뭘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기술이랑 우리가 꿈꾸는 그런 완벽한 디지털 비서 사이에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우리가 보통 GUI라고 부르는 이걸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AI가 앱 화면에 있는 아이콘, 버튼, 텍스트 이런 것들을 사람처럼 딱 보고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의미를 알아야 다음 행동을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개념, 바로 GUI 에이전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화면의 시각 정보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클릭하고 타이핑하고 스크롤하는 이런 실제 사용자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AI 모델인 거죠. 진짜 우리의 눈과 손이 되어주는 AI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오늘의 주인공, UI 비너스 1.5와 그 개발팀을 만나보시죠. 바로 이 모델이 UI 비너스 1.5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 철학은 딱 두 가지예요. 통합, 그리고 실용성.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자잘한 보조 모델이나 복잡한 API 같은 거 없이 그냥 단 하나의 강력한 모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처리하도록 설계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논문에서 말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입니다. 그럼 UI 비너스 1.5가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논문을 보면 세 가지 핵심 기술을 딱 집어주는데요. 첫째, 무려 100억 토큰에 달하는 방대한 GUI 데이터로 중간 학습을 시켜서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다졌고요. 둘째, 실제 환경처럼 계속 바뀌는 상황에 적응하도록 온라인 강화 학습이라는 걸 썼고, 마지막으로 각 분야 전문가 모델들을 하나로 합치는 모델 병합 기술로 완전체, 단일 에이전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 개요도를 보시면 전체 작동 방식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되게 간단해요.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면 UI 비너스 1.5는 스크린샷으로 현재 화면을 보고 뭘 해야 할지 생각한 다음에 클릭이나 타이핑 같은 행동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페세로프 방식이죠. 모바일이든 웹이든 똑같이 작동하고요. 자, 그럼 이제 UI 비너스 1.5의 진짜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정교한 학습 과정, 도대체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학습 과정은 총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 지식을 쌓는 중간 학습으로 시작해서 기존 데이터를 보고 배우는 오프라인 강화 학습, 그리고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온라인 강화 학습, 마지막으로 이 모든 능력을 하나로 합치는 모델 병합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 첫 번째 단계, 중간 학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뭘 시키기 전에 AI한테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앱 디자인과 사용법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거대한 디지털 도서관에 보내서 온갖 앱 사용 설명서를 몽땅 다 읽고 오게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AI는 버튼은 누르는 거구나, 입력창에는 글자를 쓰는 거구나 하는 GUI의 기본 문법. 논문에서는 이걸 GUI 시멘틱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AI의 학습 커리큘럼이 얼마나 방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VQA 데이터가 22.1%, 화면 요소를 인식하는 데이터가 20.5%, 그리고 웹이나 데스크톱, 모바일 각각의 환경에 특화된 데이터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 공부하는 거죠. 이 광범위한 기초교육이 바로 UI 비너스 1.5가 강력한 이유, 그 근간이 되는 겁니다. 논문에서도 이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딱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단계 덕분에 모델이 다양한 GUI 레이아웃과 상호작용 로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더 복잡한 걸 배울 때 아주 견고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 두 단계는 강화학습인데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AI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거 해봐 하고 과제를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잘하면 보상이라는 칭찬 스티커를 주는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AI는 어떤 상황에서 뭘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건 정말 영리한 마무리인데요. 화면의 특정 요소를 정확하게 콕 집어내는 전문가, 웹 환경을 기가 막히게 다루는 전문가, 모바일 앱을 잘 다루는 전문가를 각각 따로 훈련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 전문가들의 능력을 하나로 합쳐버리는 겁니다. 모델 병합이라는 기술을 쓰면 성능 손실은 거의 없이 모든 걸 다 잘하는 만능 제너럴리스트가 탄생하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훈련을 받았는데 과연 실제 테스트에서는 얼마나 잘했을까요? 이제 그 성적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보시면 스트랜스퍼 프로, 비너스 벤치 GD, 안드로이드 월드 같은 주요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전부 소타를 달성했어요. 소타, 그러니까 State of the Art, 기존 최고 성능 기록을 다 갈아치웠다는 뜻입니다. 이건 UI 비너스 1.5가 현재 공개된 GUI 에이전트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걸 객관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추상적인 숫자보다 사실 이런 실제 사례가 훨씬 더 와닿죠. 위쪽 사례를 한번 보세요. QQ 뮤직 열어서 신곡 차트 4번째 곡을 내가 좋아하는 노래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줘. 같이 꽤 복잡한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1인분에 600칼로리 미만, 준비 시간은 1시간 이내인 채식 라자냐 레시피 찾아줘. 이런 까다로운 조건의 검색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연구실에서만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논문을 보면 이미 40개가 넘는 중국 모바일 앱에 최적화가 돼서 티켓 예매나 쇼핑 같은 실생활의 복잡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UI 비너스 1.5가 그냥 보여주기식 기술이 아니라 진짜 상용화를 염두에 둔 아주 실용적인 기술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실용화 단계까지 와 있는 기술이라면 이제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봐야겠죠. 이 기술적인 도약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UI 비너스 1.5는 현존 최강의 GUI 에이전트다. 둘째, 그 힘은 체계적인 4단계 훈련과 전문가들을 하나로 합친 모델 병합 기술에서 나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진짜 자율적인 디지털 비서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점입니다. 논문의 결론도 바로 이 미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진정으로 자율적이고 사용자 중심적인 디지털 비서. 이게 바로 UI 베누스 1.5가 꿈꾸는 최종 목표고요. 이번 연구는 그 목표를 향한 정말 의미 있는 한 걸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스마트폰 비서가 여러분이 앱으로 하는 모든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귀찮은 일을 맡기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는 바로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